네, 그럼 2025년 성남 대신처치의 일기 라오스 사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PPT 너무 잘 만들었죠. 먼저 저희가 다녀온 선교지는 라오스라는 곳입니다. 라오스의 공식 국가 명칭은 라오 인민민주공화국. 아직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 있는 국가고요. 라오스는 불교가 67%, 토속 신앙이 28%, 기독교는 1.5%로 미전도 종족 10대 국가에 포함되는 나라입니다. 이 경제력을 엿볼 수 있는 GDP는 세계 113인데요. 혹시 대한민국의 GDP는 몇 위인지 아시나요? 26위? 2024년 기준으로 14위입니다. 약간 100위 정도가 차이 나는 그런 엄청난 수준의 차이가 나는데 이 라오스 땅에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복음이 들어갔을 때 대한민국과 같은 경제 발전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라오스에서 저희는 두 곳의 주요 사역지를 중심으로 두고 단기 선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역지는 비엔티안 내 쌍통 지역에 위치해 있는 글로리 학교. 박성천 선교사님과 또 오늘 방문해 주신 김성남 선교사님이 직접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운영하시면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양성해내는 곳입니다. 두 번째 사역지는 비엔티안 내에 위치하고 있는 YM 선교센터입니다. 김재명 선교사님 또 이문미 선교사님께서 현지인 청년 사역자를 양성하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쌍통 글로리 학교에서는요 3가지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오전엔 총 5팀으로 나뉘어서 직접 아이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수업 사역과 다양한 공연의 찬양과 몸짓을 통해 또 워십을 통해 은혜를 전하는 공연 사역, 또 아이들만의 공간인 학교의 시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벽화 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수업, 먼저 과학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루페가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루페가 바로 확대경을 말하는데요. 이 루페를 가지고 직접 개미를 관찰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또 개미의 신체 구조를 설명해주고 개미책을 디자인하고 색칠하는 시간을 갖고 또 출발 전에 직접 또 개미 키트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져가서 자신만의 개미 모형을 만들어보고 개미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갖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수업 시간에 저희가 하도 언어가 안 되니까 아예라 모르겠다 그냥 사모님이 얘들아 너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앞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라고 계속 선포를 하셨어요. 그 선포가 실제가 되어서 그 말을 들었던 아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지어진 창조물인 것을 직접 시인하고 그 몸짓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미술팀입니다. 미술팀은 종이접기, 또 접시 꾸미기, 하늘, 땅, 바다 만들기 활동을 하고 또 신체 활동, 조별 활동 등을 골고루 넣어서 진행을 했어요. 라오스 아이들이 미술 재료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것을 참고해서 털실이랑 면봉, 색종이, 물감, 사인펜 등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할 수 있는 수업이 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도 아름답고 정교한 하나님의 작품인 아이들이 주님을 아는 때가 곧 올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음악팀입니다. 한국의 다양한 악기를 갖고 아이들과 함께 라오스 동요에 맞춰서 연주하는 방법을 배우고 합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한국의 대표 동요인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라는 곡을 라오스어로 가르쳐 준 후에 함께 불러보면서 재밌고 신나게 뛰어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의 노랫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순수함과 사랑스러움을 느끼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이내 찬양소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청년부가 주가 되어서 진행됐던 참 인기가 많았던 민속놀이팀. 한국의 전통놀이인 딱지치기와 제기차기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직접 딱지를 접고 딱지치기를 하고 또 제기차기를 하면서 한국의 문화에 대한 경험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아니 이게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오징어 게임 같은 유명 드라마 좋진 않지만 뭐 그런 SNS나 매체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탓에 더 즐겁고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문화의 힘을 빌려서 아이들과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시간이라서 더욱 좋았다고 하고, 직접 라오스어로 말씀을 전하지 못했지만 이런 문화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졌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팀, 줄넘기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준비해 간 것도 다 못하고 결국에는 마무리를 잘 했긴 했는데, 한국의 유명 동요인 바나나 차차를 이용해서 음악 줄넘기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기본 동작부터 하나하나 알려준 후에 아이들이 직접 동요에 맞춰서 줄넘기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배움의 시간을 보낸 후에 줄넘기 줄을 이용해서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지쳐하니까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매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매트 하나 깔아서 림보 시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뛰라고 시키고, 애들이 엄청 좋아해서 그런 게임들을 같이 진행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의 힘찬 뜀박질이 곧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걸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상 수업이었고요. 다음은 공연 사역입니다. 총 4가지의 찬양곡을 기반으로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공연은 무언극이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라오스 땅에 우리가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이들한테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소리가 없이 몸짓으로만 그 뜻을 전하는 무언극을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Everything이라는 곡을 통해서 아무런 대사 없이 온전히 우리의 몸짓으로만 라오스의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연은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웨이크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의미의 루프탑이라는 곡으로 몸으로 찬양을 드리는 워십 공연을 진행을 했는데요. 애들이 생각보다 춤을 잘 추는 저희들을 보고 놀랐는지 반응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고, 맨 처음에 이런 수업과 공연들을 통해서 맨 처음에 창조 질서부터 또 우리의 삶 속의 다양한 죄악과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무언극과 몸짓과 음율 하나하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워십 공연들이 아이들에게 깊이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벽화 사역입니다. 감탄이 나오죠. 감탄이 나와요. 매일 아침 수업 사역이 끝나면 오후엔 벽화 페인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크나진이를 필두로 해서 정말 좋은 리더 덕에 저희가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노후되어서 갈라지고 허전한 벽에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페인트를 혼합해서 라오스에서 볼 수 없는 바다와 물고기들로 장식을 해서 아이들의 눈이 더 즐겁고 환해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야외에서 하는 작업이었기에 라오스가 덥다는 소문을 들었어서 혹시나 더워서 금방 지치고 잘 안 되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고 또 시원한 바람으로 함께 하셨고, 또 우리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해가 지기까지 계속해서 반복한 작업을 통해 결국엔 저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곳에 심어진 푸르른 색깔과 그림들이 아이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다 시원케 하는 도구가 되길 바라며, 물 위를 걸으시듯이 저곳에 심겨진 복음의 물결 가운데 일하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글로리 학교에서 사역을 마치고 현지 학교로 넘어갔습니다. 글로리 학교 인근에 위치한 현지인 학교에 방문을 했는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펼쳐진 환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공간엔 흙먼지와 벌레가 가득했고, 아이들은 그곳이 당연하다는 듯이 맨발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시급해 보였어요. 전체적인 대청소를 실시하고 부실한 벽과 전체 교실 내부에 페인트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밖에서 웃는 모습으로 그 와중에도 우리를 반겨준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체육대회도 진행을 했고, 아이들은 그 누구보다 신나고 재밌게 마음을 나눠주며 우리와 함께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의자와 책상 그리고 학교의 작은 발전 기금과 아이들을 위한 간식 꾸러미를 나눠줬고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들이 하루속히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YM 센터인데요. 저는 여기 없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말로 할 수 없는 힘든 시간.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현장에 있는 특파원을 모셨습니다. 잠시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대원이 형.
아 이 새끼 뭐야? 대원이 뭐해? 아 지금 삽질 중이지 왜 또 전화했어? 삽질해 또? 언제까지 삽질? 아 형 왜? 지금 사육 보고 하고 있는데 아 나 가야 돼? 잠깐만 와줄 수 있어? 아 기다려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 뭐? 선아 이거 갖고 가고 있어? 아 원래 하던 대로 시멘트 작업하면 그 될까요? 시멘트 바르고 아, 그 롤러 있잖아. 그걸 그걸로. 바르면 돼. 네 알겠습니다. 네. 오씨 안녕하세요. 저 할 게 없는데 뭐라 말할까요? 아무도 안 계신가? 대답이 없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YM 센터에서 와가지고요. 지금 몸이 흙먼지로 뒤덮였는데, 네.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라오스 단기 선교에서 작업팀 네 부팀장을 맡게 된 현대원입니다. 저희 했던 사역을 짧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주 사역은 YM 센터 마당을 보수하는 작업이었는데요. 사진 먼저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센터 밖에는 비포 사진 보시는 것처럼 흙마당이 있었어요. 완전 생 흙마당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 갔을 때 좀 당황을 했어요, 사실.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 손에는 이렇게 삽이 들려 있더라고요. 네. YM 센터에 계셨던 김재명 선교사님께서는 저 마당에 있는 곳에 배드민턴장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약 2박 3일간의 무한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네. 먼저는 저렇게 속가내기라고 적었는데요. 땅에 있던 흙과 잡초나 나무 뿌리 등으로 채워져 있던 곳을 톱이랑 망치 등을 사용해서 또 뽑고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땅을 솎아내고 어느 정도 이제 평탄화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삽질 작업에 들어갔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흙과 시멘트를 섞어서 땅에 이렇게 펴서 발라주는 작업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과정에서 삽질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는데요. 네, 사실은 저희가 했던 거는 이 작업이 다였습니다. 2박 3일 동안. 네, 그래도 감사했던 거는 이렇게 간식 같은 거를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일을 하다가 체력을 보충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애프터 사진을 보시면 완전 흙바닥이었던 곳이 저렇게 평평하게, 사진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평평하게 됐고요. 저렇게 배드민턴 네트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 작업팀에서 제가 섬겼던 경험은 너무나도 특별했고 너무 약간 행복했는데 무슨 느낌이었냐면 내가 잠깐 군대에 다시 갔다 온 느낌이었고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근데 또 언제나 한 번은 삽질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잠깐 와서 힘들지만 결국엔 이렇게 한국에 돌아왔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북한 동포들은 이렇게 우리가 쉬면서 간식도 먹고 하는데 그들은 맛있는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일만 하고 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것이 또 얼마나 아픈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일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제 손바닥을 보시면 지금은 괜찮아졌는데 여기 이제 굳은 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배겼고요. 물집이 배겼고요. 그래서 저희 작업팀 인원들은 다 하나씩은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 영광의 상처라고 하죠.
삽질하다가 문득 옆을 보면 다들 너무나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의지가 많이 되었고요. 같이 고생해주신 목사님과 집사님 두 분과 대민이도 덕분에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작업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YM 센터 선교사님 두 분이 계시는 않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또 가게 된다면 저는 그때는 이제 정식으로 부팀장이 되지 않을까. 이제 밑으로 조금 몇 명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5명이었는데 너무 사실은 5명에서 하기가 힘든 양이었습니다. 사실 모래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높이가 이 정도였고요. 진짜 이렇게 쌓여 있었거든요. 옆에 이제 자갈도 있고. 네. 저는 그래서 작업팀이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아무튼 무사히 잘 작업을 마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YM 센터에서 있었던 사역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삽질하러 가는 거예요, 다시? 선이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아니, 제가 라오스 갔다 와서 대원이 형을 보는데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 1위가 대원이 형이에요. 상태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게 혹시나 가정이나 자녀의 극적인 변화를 원하시면 YM 센터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이따 나중에 복귀하실 때 데려가시면 될 것 같고. 네. 다음은 이런 사역들을 뒤로 하고 말씀과 나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사역의 시작 전과 매일 밤 사역이 끝난 후엔 늘 찬양의 시간과 말씀 또 기도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아침엔 예배팀의 찬양 인도와 박성천 선교사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교만하지 않고 선교의 시간 동안 자신의 입술을 지키라는 말씀이 주가 되어서 선교의 시간 동안 입술과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 사역이 끝난 후에는 팀별로 모여서 강평회를 진행을 했고요. 큐티 책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혹시 내가 높아지기 원하진 않았는지, 내가 드러나진 않았는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단순히 일 처리하듯 하고 있진 않았는지, 마음속에 불평, 불만 다 품고 있진 않았는지 생각하면서 매 순간 꺾이고 다듬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가 나눈 걸 보면은 선교에서 내가 섬기러 왔고 나누러 왔지만 항상 받은 것이 더 많았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멘. 다음은 이런 말씀 나눔과 사역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섬김의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시간 동안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맛있는 밥을 준비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과 또 다양한 메뉴로 늘 모두를 설레게 해주신 김성남 선교사님 덕에 열심히 일은 한 후에 늘 배불리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YM 선교센터에서는요, 수고하는 작업팀을 위해서 일이 빡센 만큼 매 끼니 푸짐한 상을 차려주셨고, 마지막 날 모두가 다 함께 방문한 센터에서는 환영의 파티와 맛있는 라오스 음식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섬기러 갔는데 늘 섬김을 받고 돌아오는 선교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선교의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나누지 못했지만 함께 간 모든 선교팀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 하나 말할 것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외쳤던 할렐루야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었는데 언젠가 아이들의 신앙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선교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모든 과정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라고 할 줄 알았죠. 이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선교의 과정 또 시간들을 보여드렸고 그 전에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교 준비. 저희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교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곳에선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지난 1년간 라오스 선교를 위해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선교회를 위한 2차례 벼룩시장이 있었고 직접 담근 청귤청, 진짜 파는 것 같았던 파김치와 감자탕,
그러나 많이 사기를 우려했었죠. 근데 이제 우당탕탕 어떻게든 굴러간 대시 카페,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준비된 모습으로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했었던 3차에 걸친 라오스어 테스트까지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선교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멘. 선교를 다녀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리고 이 대신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들을 어떻게 주의 일을 위해 써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매일 힘쓰고 애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선교를 다녀온 지 약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 흘렀지만 벌써 그곳에서 받은 은혜와 마음을 잊고 살고 있진 않은지 다시 돌아보고, 또 이번에 선교 사역 보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회복하고, 함께하진 못했지만 이 자리에서 늘 기도로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도 이 시간을 통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2025년 대신교회 동계 라오스 선교 사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